네,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 헌터의 주제는 불법 복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상 불법 복제 위주로 얘기를 할 텐데요. 불법 복제라는 것은 복제의 권한을 갖지 못한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구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복제권, 배포할 권리, 배포권, 또 뭐 전송,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할 권리, 전송권, 그 다음에 출판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 뭐 등등 모든 그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는 다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권리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침해하는 사람들을 불법 복제자 또는 저작권 침해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죠.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나의 교과서를 통째로 복사를 해가지고 제본을 해서 갖고 온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책을 통째로 복사하는 것은 심각한 저작권 침해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넘어가면 인터넷상 저작권의 저작물은 굉장히 많죠. 일단 보통 책으로 된 저작물을 PDF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스캔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리면 그것이 이제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위에 디지털 저작물은 뭐 음악 저작물, 또 영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에는 뭐 드라마, 영화, 뭐 다큐멘터리 등등, 뉴스 뭐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저작권이 있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제를 하면 안 되겠고, 복제를 해서 유통을 시키는 행위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불법 복제도 용인되지 않지만, 내가 불법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게시판이라든지 어떤 영역에 불법 복제자들이 몰려서 거기서 유통을 시킨다. 그 게시판 운영자의 입장으로서는 나는 상관이 없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지 모르는데 관계가 된다라는 판결이 이미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판결은 역시 소리바다 사건이었는데, 소리바다에서 의무원을 마구 복제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 회원들은 물론 불법 복제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제공했던 소리바다 측도 민사상 책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정이 되었고, 형사상 책임도 완전히 면제는 아닌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책임을 무한정 져야 되느냐, 회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감시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러한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책임을 면제받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더 이상 그러한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걸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라든지 노력을 다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면책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OSP라 하더라도 책임에서 제외되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네티즌들, 이 문제가 되겠죠.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페이스북도 굉장히 회원이 늘어서 지금 10억 명이 넘었다고 그러고, 회원이 트위터는 과거에는 10억 명 이상이 되었는데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인스타그램, 사진을 주로 올리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채팅 프로그램 중에서는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고, 라인도 있고, 무슨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그 SNS 공간을 통해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특히 최근에 또 유튜브, 구글이 인수한 유튜브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유튜브의 동영상을 좀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허락 없이 사람들의 막 초상권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무슨 뭐 작품들을 마구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는 배경음악을 마구 깔아서 뭐 올린다거나 하면 그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남아있죠. 최근에는 보면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 전용으로 깔 수 있는 저작권 프리, 카피라이트 프리 음악들이 많이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런 음원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좌우간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인터넷을 이용할 때 항상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넷상 불법행위자의 수가 과거의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 복제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불법 복제를 줄이자는 운동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저작권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네티즌들의 어떤 그 사용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을 없애는 그런 운동도 있죠. 저작권이 카피라이트죠, 영어로. 그냥 말장난인데 카피라이트, 오른쪽을 뜻하는 라이트이 그 원래 권한의 권자잖아요. 카피라이트, 복제권, 독사권인데 그것을 카피 레프트, 카피 왼쪽 그렇게 해서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트이 아니라 카피 레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카피 레프트의 표시가 있죠, 기호 표시. 그래서 어떤 영상물이든지 무슨 뭐 어떤 저작물이든지 그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카피 레프트 부호가 찍혀 있는 것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뭐 마음대로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좀 깨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선량한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불법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인터넷상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앱을 사용할 때 어떤 경우는 쉐어웨어, 그래서 한 달 정도 공짜로 쓰다가 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프리웨어로 아예 나오는 것도 있죠. 아예 저작권 없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프리웨어라 하더라도 개인이 쓰는 건 공짜인데 무슨 뭐 단체에서 어떤 기관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프리가 아니다. 네, 아무리 프리웨어라 하더라도 그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잘 판단해 보고 자신의 현재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불법 복제, 특히 인터넷상 불법 복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